네, 안녕하세요. 일요일 날 잘 쉬고 계신가요? 오늘 썸네일 제목은 뭐 저 자신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파이코인을 선택한 거는 아마 우리 인생 중에 최고의 선택 중에 하나일 것이다. 지금 이제 정말 정말 많은 게 바뀌고 있는데요. 왜 이걸 했냐면 파이코인이 지금 이제 더 빠른 어떤 거래라든가 그다음에 더 많은 거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스텔라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내년도 1분기 중에 프로토콜 V23이라는 거로 이제 시스템을 바꾼다고 공지를 했죠. 이게 이게 이제 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정말로 내년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봐서도 이게 엄청난 호재죠. 이게 엄청난 호재를 밝힌 건데, 지금 뭐 가격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무슨 그 멍멍이 짖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물론,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보시죠. 제가 뉴스 두 개를 보고서 그 생각을 한 건데, 이게 이제 미국 연방은행이거든요. 미국 연방은행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뭐, 미국 연방은행이 개인 회사거든요. 주식회사라고요. 유한회사인가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소유주가 있어요. 한국은행, 뭐 이렇게 한국은행처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소유주가 딱 있죠. 사실은 이 소유주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세계의 기축 통화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굴러가는 걸 보면 이미 암호화폐 혹은 블록체인처럼 탈중앙화가 돼 있는 거죠. 이면은 껍데기는 뭐 대통령이 여기 연준 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이렇게는 해놨지만 이게 지금 한국은행은 정부에서 하는 거지만 미국 연방은행은 개인기업체라는 거죠.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뉴욕 증권거래소잖아요. 우리도 한국 증권거래소 여의도 가면 있죠. 정부 거잖아요. 뉴욕 증권거래소는 개인 거거든요. 뉴욕 증권거래소의 오너는 상장돼 있는 거죠. IC,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라고. 그러니까 은행도 증권도 나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은 그렇게 돼 있지만 주주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탈중앙화가 돼 있는데 중앙화의 모습으로 껍데기를 씌운 거죠. 그런데 이 뉴욕 증권거래소의 이제 오너 그룹인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IC가 암호화폐 회사를 하나 지금 인수를 하려고 해요. 암호화폐 회사를 여기가 50억 불이니까 한 50억 불이니까 거진 6조 가까이 되는 거죠. 6조, 5조, 6조 달러 하니까 뭐 5조도 넘죠. 문페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페이는 뭐 암호화폐 사고 팔고 우리도 그 파이 네트워크에 그뭐 ICB를 KYB를 통과한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뭐 신용카드건 뭐건 뭐 이렇게 다 해서 페이가 국제적으로 글로벌하게 되는 데거든요. 삼성페이도 되고 애플페이도 되고 뭐 비자카드도 되고 다 하는 건데 여기를 지금 이 회사를 사겠다고 하는 거죠. 사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분 인수를 하겠다라는 거죠. 누가? 뉴욕 증권거래소의 오너 기업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미국 미국 연방은행 연준이 문페이를 사는 거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런 데 아주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 문페이라는 데가 이제 뭐 하는 데인지 들어가서 이제 제가 쭉 찾아봤더니 여기도 이제 뭐 암호화폐를 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결제 이런 거를 하는데 요번에 파이코인이 이게 한 게 프로토콜 V23이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지금 이거거든요. 파이 네트워크가 이제 프로토콜 V23을 이거를 하면서 이제 하는데 1사분기에 내년도 1사분기에 이거를 이제 하는데 이거를 하면서 1억 7,250만 개의 파이 토큰을 푸는 거죠. 내부 거래를 위해서. 그러면서 생태계 유동성도 확보를 하고 이제 파이 브라우저의 그 앱,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정말로 공개적으로 오픈 메인넷으로 가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막 이래서 이것 때문에 덱스에 대한 것도 요번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AMM도 그렇게 자동으로 유동성 풀 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전부 이 문페이 같은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이제 거래 비용이라든가 처리 속도라든가 대규모 거래를 230개국에 있어서 골고루 문페이도 아직은 230개국까지는 되지도 않고 파이코인도 아직은 그렇게 되지 않지만 이렇게 글로벌 결제를 하는 암호화폐 회사를 뉴욕증권거래소의 모기업인 IC가 50억 불이나 주고 산다라는 거죠. 7조 5천억 원인가요? 그렇게 되면 500억, 5천억, 5조. 그렇죠. 한 7조가 넘는 돈을 주고 지금 검토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문페이와 같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파이 네트워크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V23 이런 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지금 이거를 그래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니까 어떻게 IC가 문페이 산다는 걸 자세히 보니까 왜 사나 봤더니 50억 달러 이게 잘못했으면 7조 5천억인데 잘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검토 중인데 어, 한 4년 전에는 한 34억 달러로 평가했었나 봐요. 34억 달러로 평가했는데 지금 이제 지금은 10몇억 달러 30% 이상 업해 가지고 하는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전부터 조금씩 투자를 하면서 이 암호화폐 보관, 수탁 업무라든지 이런 데에 관심을 계속 보이고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딱 나선 거죠. 이런 문페이 같은 이런 글로벌하게 결제하는 그런 건데 이걸 자세히 여기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올렸어요. 이거를 한번 보시면 더 나을 것 같은데 뉴욕 증권거래소 소유자인 ICE가 암호화폐 결제 회사 문페이에 투자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는 보도는 전통 금융 인프라가 디지털 자산을 보는 방식에 더 깊은 변화를 나타낸다. 이분은 비트코인을 갖고 썼지만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의 대명사로 쓴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파이 네트워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여기 이 사람이 정확히 그래도 봤더라고요. 이건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다. 미국 연준이나 미국 그 증권거래소가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가치 이전이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다. 제가 이 썸네일에 파일을 선택한 것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잘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라고 하잖아요. 암호화폐인데 화폐의 가장 중요한 거는 결제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암호화폐는 사실은 결제 기능이 아니잖아요. 결제 기능이 아니잖아요. 그나마 문페이가 뭐 삼성페이하고도 되고 애플페이하고도 비자 카드도 되고 이러면서 결제 기능이 있었던 거죠. 문페이가. 그러면서 우리 저 파이에서 하는 덱스 같은 역할도 한 거죠. 유동성 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는 암호화폐가 여태까지는 꼭 자산의 보관, 뭐 인플레이 보전 이런 식으로만 가다가 이제 암호화폐 본연의 본질로 가고 있다.
이 소리거든요. 근데 암호화폐 본질을 처음부터 추구한 데는 파이 네트워크거든요. 그래서 이 IC는 오랫동안 거래소, 결제, 시장 데이터 이런 글로벌 금융의 허브, 이런 중추에 중점을 두어왔다. 지금 뉴욕 증권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거래소 지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회사가 문페이에 대한 관심은 명목화폐, 암호화폐 간의 이 결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 추구했던 건데 이게 돈귀신들이 붙으면서 이게 안 되고 투기자산화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가치가 어떤 화폐는 물건에 대한 가치 평가잖아요. 이 가치가 국경과 시스템을 넘어서 이동하면서 평준화되는 거잖아요.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다가. 물론 환율 문제도 있지만 이거를 비트코인이 못한 거죠. 어느 암호화폐도 여기에다가 이런 화폐의 본질에 근접한 일은 안 했죠. 전부 훌라닥거리면서 돈 빼먹을 생각만 했으니까. 근데 파이가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하고 있는 회사가, 이거에 관심을 두고 하고 있던 회사가 문페이라는 거죠. 이거를 7조 5천억을 주고 지금 살 지분을 뭐 100%도 아니고 몇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살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걸 처음부터 기획했던 게 파이 네트워크고, 이제 그거를 하면서 스텔라와 합의를 해서 내년에 더 확장된 생태계로 나가기 위해서 그걸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법인, 기관, 이런 큰 빅머니들 수준에서 문페이를 매력적으로 본다라는 이유가, 문페이는 여태까지 규정 준수를 잘해왔고 어떤 규제도 철저했고 사용자와의 접근에서, 말단이죠. 엔드 유저 사용자들, 최종 단계의 사용자들을 이 여기에 오랫동안 해왔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도 지금 1파일을 하건 10파일을 하건 KYC에 그렇게 철저하게 두는 게 엔드 유저 자체들, 최종 사용자의 신원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지금. 증권거래소에 오는 회사가. 그래서 디지털 자산이 이제는 투기 자산이 아니라 금융시장에 같이 이제 섞이기 시작하고, 미래 결제, 이런 결제 인프라에 대한 옵션으로 본격적으로 신용카드 할래, 뭐 애플페이 할래, 삼성페이 할래, 현찰 할래 하는 것처럼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용카드가 있고요. 뭐 애플페이도 있고 뭐 삼성페이도 있고 있잖아요. 여기에 암호화폐가 이제 자리를 본격적으로 잡는데, 어떤 암호화폐가 자리를 잡을 것이냐. 여러 화폐가 잡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이코인이 들어갈 확률은 뭐 거진 100%죠. 그래서 지금 IC가 문페이에 투자한 거는 이게 앞으로는 어떤 투기가 아니라 실제 금융시장에서 쓰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원래 오늘은 영상을 안 올리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컴퓨터를 켜보니까 세계 명상의 날이라고, 맨날 무슨 코알라의 날도 있고 뭐 고래의 날도 있고 그러더니 세계 명상의 날이라고. 야, 근데 세계 명상의 날을 이게 그냥 잡는 게 아니라 무슨 이유가 있나 보구나.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이거를 하는 시각이 몇 시야? 지금 8시 23분이거든요. 12시 땡 지나서 3분 되면 동지예요. 진짜로 달력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고 뭐 이슬람 달력도 있지만 진짜 바뀌는 거는, 그러니까 이 세계 명상의 날, 완전히 기운이 바뀌는 거고. 야, 그래서
명상의 날도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지가 항상 21일하고 22일이니까 사람들이 동지 그러면 겨울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거든요. 동지는 어마무시한 거죠. 우리가 왜 초하루를 한자로 삭이라 그러잖아요. 삭, 초하루 삭. 그러면 어제까지는 하얀 달이니까 왼쪽으로 밟다가 하룻밤 자고 나면 달이 오른쪽으로 초승달부터 생기는 거죠. 금음달. 금음달하고 초승달이 달의 밝기가 완전히 180도 반대쪽에서 생기잖아요. 그런 날이 동지거든요. 확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야, 저도 오늘 이제 사무실 나와서 동지가 뭐 12시 3분이기 때문에 새벽 땡 하면 3분이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동지 맞이나 하려고 나왔다가 인터넷을 켜봤더니 세계 명상의 날이고 뉴스가 나왔는데 요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보다가 보니까 이제 문페이를 뉴욕 증권거래소 오너 회사가 산다라는 걸 보고 관심을 갖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몰라도 물론 저도 정말 이거 막 10불은 뭐 기본적으로 가겠지 이러면서 했다가 일하는 거 얘네들 가만히 보고 세상 굴러가는 거 가만히 보니까 이거 대박이다. 근데 지금 이제 노드 보상률이 확 떨어졌죠. 지금 뭔가 좀 있는 것 같죠? 보상률을 갑자기 높였다가 확 떨어졌다가 앞으로 파일을 바닥에서 얼마나 잘 모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올라갈 때는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면 되지만 지금은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세계 명상의 날 동지를 앞두고 이제 멋진 일이 쭉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